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콘뷰. 안녕, 나는 루시야. 안녕, 나는 재은이야. 오늘 우리는 강남 비사이드 1회에서 4화까지 보고 리뷰를 해볼게. 콘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주의해서 들어줘. 30초 줄거리 소개해줄게. 강남에서 벌어진 실종과 살인사건, 그 중심에 서 있는 클럽 에이스 재희. 각자 다른 이유로 그녀를 찾기 위해서 형사 강동우, 검사 민서진, 브로커 윤길호가 나서 화려한 강남 이면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들은 사라진 제이를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 키워드 볼까 말까. 재은이는 어떻게 봤어? 나는 추천해. 내가 원래 이런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장르를 잘 못 본단 말이야. 그런데도 이 콘텐츠는 좀 재밌게 봤어. 우선은 여러 매체에서 이미 다뤘던 마약, 폭력, 매춘 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나는 좀 뒷내용이 예상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그걸 재밌게 봤고, 또 제이는 어디로, 왜 사라졌을까? 조우진 딸과 비비는 과연 무슨 관계일까? 이런 게 하나도 난 예상이 안 갔거든. 그래서 다음 편이 더 기대됐던 프로였던 것 같아. 그리고 보면서 이 마약이란 진짜 무섭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됐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어서 보는 걸 난 추천해. 나도 동의를 하긴 하는데 나는 킬링타임용으로 추천을 할게. 시간을 내서 이것만 보라고 하면은 굳이 봐야 하나 싶기도 했는데 강남 비사이드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가 현재 한국 콘텐츠에서 이미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였고 또 장점이자 강남 비사이드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부패한 경찰과 검찰의 현실, 또 강남 클럽에서의 마약, 매춘 문제들을 좀 더 사실적이고 잔혹하게 묘사가 된 것 같아. 그렇지만 중간중간 개연성이 높지가 않고 가끔 억지스러운 연기력들이 보여서 난 킬링타임용으로만 추천할게. 두 번째 키워드 인물 분석. 재은이는 어떤 인물을 선택했어? 나는 우선 제이 역을 맡은 배우 김영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비를 선택했어. 내가 느끼기에는 극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비비 같았는데 비비를 중심으로 사건이 펼쳐지잖아. 그리고 세 명이 다 비비를 찾는 내용이니까. 또 비비가 연기를 원래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내가 짧은 장면들만 봤거든? 근데 이번 드라마를 보면서 와, 비비가 진짜 이 정도의 분위기를 내는구나, 이게 너무 신기했어. 주위에 연기파 배우들, 또 오래된 경력을 가진 배우들이랑 같이 있어도 뭔가 밀리지 않고 압도적인 느낌? 그래서 비비 특유의 분위기가 이 극을 더 살려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뭔가 이 드라마를 계기로 비비가 한층 더 배우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 나도 비비가 가수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비사이드에서 굉장히 연기력이 호평을 받더라고. 그래서 좀 신기했어. 그러면 비비의 주요 필모그래피를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우선 가수 비비는 2017년에 타이거 JK와 윤미래 앨범 피처링을 하면서 데뷔를 했다고 해. 중학생 때부터 음악을 해왔다고 오늘 처음 알게 돼서 너무 나도 놀랐거든. 그리고 SBS 더 팬에서 비비가 준우승을 하면서 지금의 인기를 얻게 됐어. 한편 이 배우로서의 비비는 2021년에 여고괴담 6번째 이야기로 데뷔를 했다는데 이후에 영화 화란으로 칸 영화제 있잖아. 거기에도 초청을 받고 또 백상 예술대상에서 여자 신인 연기상을 수상했대. 그래서 가수로서도 배우로서도 둘 다 성공적이지 않나 싶어. 그러네. 나는 중학교 때부터 음악했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 맞아, 나도 처음 알게 됐어. 그러면 극 중 캐릭터의 행동과 선택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만 선별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우선 1화에서 비비가 자신도 위험한 상황인데 이 정화라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도망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인상이 깊었어. 그때 가드들이 쫓고 있었는데 친구를 먼저 챙기는 의리가 멋져 보이더라고. 그리고 나중에도 지창욱한테 계속 그 친구를 꼭 살려서 데려와라 이렇게 하는 게 기억에 남았어.
그리고 또 4화에서 이 노준서 역을 맡은 정가람의 콜로세움에 비비가 들어가는데 그때 이 정가람이 벌이는 일들을 라이브로 보여줬잖아. 그게 난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나 같으면 그 상황에서 맞아. 그런 걸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음. 어떻게 그 순발력이 뛰어나더라고. 그치. 그리고 친구들을 구하겠다고 거기에 혼자 들어간 게 무모하면서도 대담하다고 느꼈어. 비비가 조우진의 딸 예서랑도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를 보면 비비가 연기한 제이라는 캐릭터가 진짜 의리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 언니는 그러면 어떤 캐릭터를 골랐어? 나는 지창욱 배우를 선택했어. 내가 지금까지 진짜 재밌게 봐왔던 드라마의 주연이었어서 눈길이 가더라고. 지창욱은 1987년생으로 올해 38살이래. 아 진짜? 그렇게 안 보이지 않아? 엄청 동안인데? 그치. 20대 후반 같지? 관리를 너무 잘하셨나 봐. 그런가 봐. 나는 완전 차도남처럼 도시 남자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경기도 안양 출신으로 연극 영화과를 졸업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쭉 연기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야. 2009년 대한민국의 역대 시청률 44.2%를 기록한 솔약국집 아들들에서 송미풍 아들 역할을 맡아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 혹시 재은이도 솔약국집 아들들 봤어? 나도 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 지창욱이 나온 건 기억이 나. 그치. 무려 15년 전이야. 진짜 오래됐다. 그치. 초등학생 때인데 우리가. 나도 주말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솔약국집 아들들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때 지창욱 배우를 알기 시작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연도에 또 대히트작인 웃어라 동해아에서 동해 주인공 역할을 맡아서 또 한 번 대중적인 인기를 입증해. 이때부터 맡은 드라마, 기황후, 수상한 파트너, 도시남녀의 사랑법 등 다양한 작품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굉장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배우야. 진짜 히트작이 많네. 그치. 완전 다 줄줄이 대박났어. 그니까. 그러면 극 중에서는 어떤 걸 인상 깊게 봤어? 지금까지 지창욱 하면은 굉장히 잘생기고 또 미소년적인 느낌이 강했는데 이번 강남 비사이드 시리즈를 통해서 다른 장르의 다른 이미지를 보여준 것 같아. 특히 지창욱은 강남 일대를 휘어잡고 있는 브로커, 윤기로 역할을 맡아서 작품의 전개를 돕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인물로 나와. 밑바닥에서부터 살아온 인물로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화려한 도시, 강남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때로는 잔인하지만 그래도 본인 편의 사람들을 지키려는 모습도 보여줘서 굉장히 인상 깊은 역할을 맡았던 것 같아. 맞아. 자기 사람을 위해서는 진짜 무슨 일이든 할 것 그치. 같더라고. 연기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맞아. 세 번째 키워드, 시사인 이슈 토크.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카르텔이고 두 번째는 클럽 마약 매춘에 관련된 얘기야. 그러면 우리 카르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검찰과 경찰 그리고 부정부패한 세력의 공조에 대해서 재은이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 강남 비사이드에서 보여준 장면들이 지금도 어디선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사실 이 버닝썬 사건만 봐도 그렇잖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게 이 버닝썬 사건이지만 그치. 과연 이게 끝일까? 나는 뭔가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 언니는? 내가 콤뷰를 하면서 느끼는 사실이지만 부정부패라는 소스는 정말 모든 요즘 콘텐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인 것 같아. 세상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슬픈 얘기지만 그래도 자유경제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 카르텔 구조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해. 진짜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다. 나도. 다음으로는 클럽 마약 매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방금 재은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버닝썬 사건이 굉장히 화두가 됐었잖아. 맞아. 근데 재은이 생각에는 이게 허무맹랑한 상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아니면
진짜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해? 나는 아까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사실 나는 클럽에 가본 적이 없거든? 진짜? 내가 시끄러운 곳을 싫어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그치. 생각해. 맞아. 이런 강남 비사이드 이런 일이 클럽에서 벌어졌잖아. 근데 만약에 혹시 갔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 맞아. 그리고 이 클럽에서 폭력이나 마약 같은 걸 접하기 쉽다고 하기도 하고 뭐 주위에서 성추행 당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무섭지.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모든 클럽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 개인적인 경험을 빌려보자면 한국에서 클럽을 가본 적이 없어 나도. 근데 캐나다에서 오. 조금 많이 갔었지. 왜냐면 나는 대학 생활을 캐나다에서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때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물론 캐나다는 마리화나 대마초가 합법이거든? 근데 와, 그 냄새가 진짜 클럽 입구에서부터 나고 진짜? 근데 2층으로 올라가 보니까 방이 있더라고? 클럽에? 근데 그 방에서 다 주사기를 꽂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 진짜 너무 무서웠어. 진짜 처음 보는 광경이었겠는데? 나 처음 보는 광경이었지. 진짜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이 있어서 정말 위험할 뻔했어. 그래서 나는 뛰쳐나와서 버스도 없는 거야. 그래서 2시간 동안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막 가고 혼자 새벽에. 친구랑 같이 있었다. 다행이네, 그래도. 우버도 안 잡히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클럽을 안 갔어. 그럼 언니도 클럽을 조심하는 주의? 옛날엔 안 그랬, 놀고 막 이랬는데 이제 늙어서 그런지 좀 가는 게 힘들더라고. 보통 사람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클럽 많이 가잖아. 이렇게 방방하게 춤추고 애들이랑 같이 놀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 조심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아.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도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 그니까. 조심해야지. 맞아. 끝은 우리가 조심하는 일로 마무리가 되네요. 다음으로 앞으로 기대되는 강남 비사이드에서 얘기해보자. 마약, 폭력, 살인 등 잔혹성에 대해서 재현이는 어떻게 봤어? 나는 잔인한 장면이 많은 것 같긴 해. 사실 보기 전에도 나는 잔인한 걸 싫어해서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거든. 마약 투여 장면이나 뭐 폭력 장면 이런 게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자세히 묘사된 것 같아.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거 주요 내용이 마약, 폭력, 살인처럼 강남 이면의 일들을 다루고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들이 빠지면 또 전개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 언니는? 나도 재현이 생각에 동의하는데 솔직히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잔인했던 건 맞는 것 같아. 굳이 이렇게 잔인하게 피나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 또 시체를 나타낼 필요가 있었을까 싶긴 한데 재현이가 얘기해준 것처럼 내용 전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 맞아. 이런 게 불편한 만큼 더 심각성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음. 마지막으로 강남 비사이드가 전체 8부작이잖아. 근데 우리가 1화에서 4화까지 리뷰를 하는데 남은 4화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완성도가 엄청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잖아. 그래서 꽤 성공할 것 같아. 노준서 역할을 맡은 정가람이 클럽을 운영한다. 이거부터 버닝썬 사건이랑 비슷해서 눈길이 갔거든. 맞아. 그니까 그 사건에서 좀 따온 게 아닐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난 잔인한 걸 싫어하거든. 근데 요즘은 자극적인 작품일수록 인기가 많은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볼만한 드라마로 꼽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야. 그럼 언니는 어떻게 봤어? 솔약국집 아들들처럼 44%의 시청률을 기록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구조를 갖추고 있고 맞아. 또 시사하는 내용 자체가 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마약, 성범죄, 부정부패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대중적인 인기를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 마지막 키워드 드르륵탁. 범죄 액션 느와르 장르의 반전의 묘를 잘 살린 장면을 한 개 꼽아보고 한번 얘기해보자. 재현이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 나는 4화에서 이 노준서 역할을 맡은 정가람이 죽은 걸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거든? 지금까지 1화부터 4화까지는 모든 일을 정가람이 벌였고
또 이 정가람은 자기 소속사 대표를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기까지 하잖아. 그렇게 대담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종 빌런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나름 강력한 빌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대1로 있으니까 정가람이 지창욱한테 너무 쉽게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검사한테도 생각보다 쉽게 잡힌 느낌? 그래서 진짜 최종 빌런은 말도 안 되게 악질이구나. 아마도 검사장이 최종 빌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앞으로 이 최종 빌런이 벌일 일들이 더 궁금해지더라고. 언니는? 나는 1화에서 특히 몰입도가 높았던 것 같은데 지창욱의 역할이 과연 악역일지 알아내는 과정에서 더 반전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 나도. 그치? 물론 클럽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자신이 관리하는 여자 직원들이 누군가에게 마약을 공급받아서 마약에 취해서 해롱해롱한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또 비비의 부탁을 받고 친구의 시신을 찾지만 결국 정가람에 의해 살해되고 시신의 사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명 깊게 봤던 것 같아. 나도 처음에 지창욱이 악역인 줄 알았어. 그치, 나도. 너무 스타일이 악역 스타일이어가지고. 맞아, 옷 입은 것도 그치, 그렇고. 그렇지만 잘생겼지.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것 같아. 역할도 너무 의리 있는 역할이었어. 그치? 맞아. 다 지켜주려고 하고 맞아. 혼자 들어가는 모습이 멋있더라고. 맞아. 굿. 아주 굿. 우리는 오늘 디즈니 플러스의 강남 비사이드 1화에서 4화까지 리뷰해봤어. 다음에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 콘바!